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경구 PD입니다. 원장님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연세 S위원회 심영기 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 림프 부종이라는 생소한 질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림프 부종은 어떻게 생기나요? 자, 림프 부종을 우선 알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림프가 뭔지를 먼저. 림프가 무엇인지 또 알아야 되겠고,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 몸의 순환계는 크게 뭐 세 가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맥, 피를 보내주는 동맥계통의 혈관계, 그다음에 이제 뭐 영양하고 뭐 산소 이런 걸 다 공급하고 다시 받아들여서 이제 노폐물을 실어 나르는 정맥계통. 그리고 피가 흐르는 게 보내주는 동맥, 다시 받아들이는 정맥계통이 있는가 하면 그 외에 그 림프라는 순환계가 있어요. 림프는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네. 실제로 뭐 현대의학에서 림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 뭐 자세히 또 밝혀진 것도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딱 다치고 나면은 피가 나기 전에 이렇게 까지는 정도 수준에서 보면 진물이 나오잖아요. 네. 그게 림프예요. 그러니까 림프 역할은 그러니까 림프가 이 혈관이 가지 못하는 부분까지 다 가는 게 림프라고 보시면 돼요. 미세혈관하고 다른 거죠. 그렇죠. 이제 혈관이 대동맥에서 손손손손 작아져 갖고 하는 게 모세혈관, 미세혈관인데 미세혈관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커버해 주는 것이 림프예요. 그러면 걔가 하는 역할은 림프는 일단은 이제 그 최전선의 방어벽이다. 싸움하는 그 면역계통. 세균이 침범을 하면 이 혈관을 침범하기 전 단계는 다 림프가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염증이 생기면은 빨개지죠. 그거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혈관 세포들하고 세균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건데 그 사이사이에 다 존재하는 게 림프죠. 네. 네, 그러면은 걔가 온몸을 다 도는 거죠? 그렇죠. 네, 림프 계통은 오히려 동맥이나 정맥 계통보다도 훨씬 더 넓고 미세한 부분까지 다 순환을 일으켜주는 게 림프입니다. 그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림프 순환에 문제가 생길 때 제일 처음 알 수 있는 거는 붓는 거예요. 아, 나 오늘 부었지? 뭐 좀 피곤한데 다리가 부었지? 아니면 뭐 얼굴이 부었지? 그런 것들이 이제 림프 순환 장애가 있다고 보면 되죠. 라면 먹고 자고 붓는 거는 그렇죠. 상관없는 건가요? 라면 먹고 자고 네. 라면 아침에 대부분 부어요. 근데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라면이라는 건 전부 다 인공 식품이잖아요. 거의 다. 그 몸에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몸에 안 좋으면 우리 몸에서 반응이 나서 붓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었는데 부었다. 알레르기 체질이 아닌데도 부었다. 그러면 그거는 몸에 안 좋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그 사람하고 안 맞는 음식이거나. 어쨌든. 네네. 네. 그러면 이제 붓는다. 네. 근데 이 붓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러면 많이 부으면 그걸 이제 뭐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부기가 생기는 원인이 수만 가지예요. 그래서 그 이제 병원에 오시면은 병원에서는 검사를 하는데 검사를 할 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치료는 일단 부기가 있을 때는 쉬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그리고 그 자연 치유. 우리 몸은 림프는 스스로가 자연 치유력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이제 쉬고 그리고 팔이 부었다면 팔을 좀 올리는 상지 거상법, 뭐 다리가 부었다면 다리를 올려서 뭐 하는 그런 거상으로 해서 이렇게 좀 흘러내리게 순환이 좋게 해주는 게 이제 제일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그게 그다음에 중력 때문에 그렇죠.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네, 가는 네. 원리. 네. 그런 원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마사지를 이렇게 피부나 이런 데 이제 마사지를 하고, 림프 순환 마사지라고 좀 독특한 게 또 따로 있는데 이렇게 꽉꽉 눌러서 시원해. 그건 근육을 건드리는 거고, 림프는 살짝 500원짜리 동전 크기의 무게로 살짝 이렇게 타치만 해주면 림프관이 이렇게 수축을 해요. 림프관이 수축을 하는데 우리 그 심장은 1분에 60회에서 100회 그 사이에 뛰는데 림프는 숨 쉬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1분에 한 20회밖에 안 뛰어요. 그래도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그러면 그 동맥이나 정맥은 강한 힘으로 막 이렇게 네. 한다 그러면 림프는 네. 약한 걸로 천천히 이렇게 네, 굉장히 약한 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약한 거. 그래서 림프는 혈압계로 잴 수가 없어요. 혈압계로 재면은 딱 이차해지는데 림프암 재기 힘들죠. 특수 장비를 이용해야죠. 그 암 환자들 특히나 뭐 유방암 환자들이 많이 그 뭐 부작용으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림프 부종 생기는 건 대부분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암 수술 후에 후유증으로 생기죠. 그래서 림프절을 띄어버렸기 때문에 림프관이 막혀서 림프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림프 울혈, 충혈 뭐 이렇게 해서 꽉 차서 붓는 거죠. 그럼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죠? 일단은 그 림프 부종이 이제 팔에 이제 한쪽으로 되게 많이 양쪽으로 생기는 경우는 없다. 이쪽에 유방을 다 떼어내잖아요. 유방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그러면 여기 붓고 점점 림프관이 막혀 있으니까 그 해결하는 법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림프 부종을 완치시킬 수 있는 의사들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 관리하는 거죠.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재생의학에서 나오는 뭐 줄기세포를 좀 투여한다든지 그러면 좀 좋아지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치료법은 확실한 치료법은 현재까지 전 세계에 없다. 그러나 이제 림프관 수술을 해서 뭐 그걸 잘 빼준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는 있는데 생각보다는 결과 안 좋습니다. 그 결국은 림프라는 게 어디 이제 차 있으니까. 네. 개를 원활하게 돌게끔 만들어주는 게 일단 치료인데 네. 그게 근본적인 치료는 일단 없다는 거죠. 근본적인 치료는 현대의학으로 없고요. 그다음 림프가 잘 돌게 해주더라도 위에서 다 막혀 있거든요. 림프절 다 띄어버렸기 때문에 수술하느라고 다 막혀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잘 순환하고 순환이 안 돼서 고이게 되면 림프액이 처음에 이렇게 묽은 것이 이렇게 그 속에 노폐물이 잔뜩 섞여 있죠. 이게 빠져나가야 된다. 이게 점점 찐득찐득해져요. 게일 상태가 돼요. 그걸 림프 슬러지 또는 림프 찌꺼기라고 하는데 그것이 점점 쌓여갖고선 점점 커지죠. 눈사람 불어나듯이 커지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 압박요법이라서 스타킹이나 슬리브도 있고 그 다음에 붕대를 감는 것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붕대 효과가 스타킹이나 슬리브보다 한 10배 이상 더 좋습니다. 그 뭐 코끼리 다리다 뭐 그 정도처럼 이렇게 커지는 거죠. 실제로 뭐 제가 쭉 지난 20-30년 동안 림프 부종을 전문적으로 이제 치료를 해왔는데 보면은 뭐 코끼리 다리보다 더 심한 분도 있고 또 다리가 썩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아 그러면 이 부종이 계속 오래 차고 하면 네. 얘가 또 거기서 염증이 생기고 그러면 또 아무래도 괴사까지 될 수도 있나요? 그렇죠. 네, 다리가 썩기도 하죠. 네. 그러면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압박 스타킹이 제일 좋은 치료법이고 그 다음에는 그냥 계속 관리하는 거네요. 관리. 자, 압박 스타킹하고 이제 압박 요법이 이제 제일 좋죠. 그러니까 계속 완치되는 건 아니니까 계속 관리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림프 슬러지가 일단 쌓인 거를 자꾸 빼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몸에서 자동적으로 안 되니까 외부적인 데서 압박을 줘야죠. 압박을 주고 빼내고 하는 거. 네. 그럼 이제 원장님이 하시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제가 한 거는 뭐 제가 이제 그 수련 받을 때 또 저기 큰 병원에서 이제 스텝이라 그래서 전문의 과정으로 스텝생활 할 때 쭉 하던 그 미세 림프 수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림프절을 이식하는 수술, 그 다음에 또 미세 림프 수술이라고 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병원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 저기 시카고의 닥터 창이라든지 뭐 또 일본에 또 성형외과 선생님 계시고 또 뭐 이태리의 캠피시 뭐 이런 분들이 하는 게 있는데 결국은 그 림프를 미세 수술을 하는 거 그리고 프랑스의 코린베커 교수들이 하는 건 이렇게 림프절을 이식도 하고 그러는데 결국은 그건 다 막히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림프 압력이 25mm의 지지고 정맥 압력이 한 80mm의 지지거든요. 그래서 그 낮은데 25에서 80으로 끌어올려주려면 펌프가 있어야 돼요.
스스로 이렇게 배액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수술들은 거의 다 실패를 하고 있죠.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그걸 치료를 해갖고 한 2, 3개월은 효과 있을 수 있어요. 꽉 차서 림프압이 정맥압보다 조금 더 셌을 때는 빠져나와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근본적인 치료는 되지 않고 결국 수술한 것이 막혀버립니다. 그 신장이 안 좋아서 그 이제 뭐 투석한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랑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 있겠네요. 림프 부종하고 그냥 일반 하지 부종하고 틀린 건데요. 이제 콩팥이 나빠서 붓는 거는 실제로 그 콩팥에서 나쁜 걸 걸러내주지 못하기 때문에 독성이 높아져갖고 붓는 거거든요. 그건 림프의 정상적인 반응이고, 림프 부종은 수술을 했거나 선천적으로 이상이 있거나 그래서 림프절이 다 떨어져 나가 있고 방사선 치료로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그 길이 없어진 거예요. 길이 없어지니까는 붓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틀린 거죠. 네. 그 요즘에 그 줄기세포로 해서 네. 뭐 좀 효과가 있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줄기세포를 아마 림프 부종에서 줄기세포를 사용한 건 제가 아마 세계에서 최초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줄기세포가 확실히 그 림프선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재생이 되는 네, 거예요. 림프선을 새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뭐 망가진 애가 좋아지고 그건 아니고 없던 애가 신생 림프관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거는 확실히 되고, 줄기세포에서 가장 검증된 효과 중에 하나가 새로운 동맥과 정맥과 림프관을 만들어줍니다. 이게 아주 탁월한, 이 줄기세포가 이제 혈관세포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쭉 이제 해왔죠. 그래서 림프관이 새로 만들어지는데, 그래도 완치는 안 되는 게 뭐냐면, 림프관은 길은 만들어졌어요. 근데 절이 없기 때문에, 절이 사실은 펌프 역할도 좀 하거든요. 근육 운동하는 것도 펌프 역할을 하는데, 절에서 이렇게 여과시켜서 보내주고 뭐 이런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완벽한 치료는 아니지만, 그래도 현재까지 나온 치료법이 제일 낫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아까 뭐 딱딱해지고 네, 이렇게 된다는 애를 어떻게 보면 풀어줘야 걔가 또 이게 흘러갈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또 푸는 방법이 있으시다고. 딱딱해진 거는 일단은 뭐 압박요법 중에서도 이제 스타킹보다는 붕대가 10배 이상 효과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딱딱해진 거 왜 딱딱해지냐면, 림프액이 꽉 찼는데, 림프액이 차면서 맑은 물은 빠져나가요. 그리고 끈적끈적한 나쁜 찌꺼기들, 림프 슬러지 꽉 차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그 호화타협법이라 해서 고전압 미세전류 치료기로 하면 많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이제 림프 부종엔 세계 최초로 사용하고 있죠. 그냥 그 하수구에 뭐가 이렇게 찌꺼기가 쌓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죠. 그렇죠. 네, 완전히 꼭 막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 하수도 이렇게 수채근육 같은 데 보면 오랫동안 청소 안 하고 그 사이에 시커멓게 그냥 찐득찐득하게 끼잖아요. 그런 게 우리 몸에 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림프 부종. 예. 그 환자분들은 그러면은 어느 주기로 병원에 와서 그런 뭐 일단은 저희 병원에 처음 오시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뭐냐면, 붕대요법을 잘 하고 계신지 그거를 체크를 하고, 안 되면 이제 붕대요법 하고. 본인이 직접 할 수 네, 있는. 그럼요. 네. 팔다리 다 이제 본인이 다 해야죠. 일일이 그 붕대를 보통 뭐 한 10개 이상 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들이 참 번거롭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제일 효과 좋은 건 붕대를 감고 걷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오시는 주기는 보통 대부분은 지방에서들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 붕대를 잘 감으시면 한 달에 한 번씩 오세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서 여기 그 림프 슬러지, 찌꺼기 녹이는 주사 좀 놔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호화타협법이라 해서 전기로 이렇게 분해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링게로 놔드려갖고 그걸 싹 씻어주고, 그러면서 계속 감는 거 가르쳐드리지. 그 주사 맞으면 막 안 된다고 이렇게 알고 그렇죠. 계시는 이제 분도 계시지 않나요? 림프 부종이 있는 부분에 주사를 맞으면 그쪽에 이제 균이 들어갈까 봐 그러는 건데, 어차피 약이 들어가야 되는데 먹는 약으로 여기까지 가기 힘들거든요. 직접 주사가 들어가야 돼서 아마 림프 부종이 있는 환부에 주사 놓는 의사는 세계적으로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사나 수액이나 맞으면 그런 건 다 소변으로 그냥 배출. 그렇죠. 네. 이제 여기가 림프 부종이 전신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유방암 수술 왼쪽에 했다가 왼쪽 팔만 대부분 부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하고 여기만 잘 감아주시면 되고, 여기에서 녹아나온 림프 찌꺼기 슬러지가 녹아나온 것이 정상적인 림프 순환 계통으로 합류하게 되면 소변으로 다 빠지죠.
참 삶의 질은 되게 힘들어질 것 같아요. 림프 부종이라는 게 정말 그 암 수술하고 난 환자의 70%가 전 생긴다고 봐요. 유방 환자들의 70%는 금방 생길 수도 있지만 10년 후에 생길 수도 있어요. 림프관이 망가지는 속도에 따라서. 그래서 그 정말 삶의 질, 그 유방암의 경우는 팔이 붓고 또 자궁암 수술한 경우, 남자 같은 경우는 전립선 암 수술한 경우 림프절 다 띄시거든요. 병원에서. 그럼 다리가 붓고 그렇죠. 평생 갖고 가야 될 그런 질환이죠. 그래도 고생하는 환자분들한테 희망적인 말씀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네, 림프 부종은 간단하게 좀 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림프 부종은 관리하는 질환이고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는 점점 악화가 되고 나중에는 이제 다리가 심한 염증을 해서 썩게 되고 결국 아주 심한 경우에는 절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림프 부종이 일단 생긴다, 의심이 된다 하면 철저히 관리하는 건 조금 귀찮지만 번거롭지만 삶의 질은 좀 떨어지지만 정확하게 그걸 배우셔서 압박요법 하시고 림프 슬러지를 제거하는 호화타요법, 또 주사, 또 링겔 이런 식으로 꾸준히 관리하시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그런 대로 윤택한 삶을 보낼 수 있으리라 생각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림프 부종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게 치료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보존적인 치료법으로도 1년 뒤에 보면 평균 20% 정도 내지 30% 정도 이 림프 부종이 빠지고, 그 다음에 수술을 했을 경우, 줄기세포를 했을 경우에 80% 내지 90% 정도 빠집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난 여기 보서 이거 정말 사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히 관리만 하는 건 좀 귀찮긴 하지만 남들보다 옷을 하나 더 끼입었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또 부단히 노력하시면 그런 대로 삶에 크게 지장 없이 살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내십시오, 환자분들. 예.